뒷줄로 갈까요? 네. 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데일리안의 김찬주 기자라고 합니다. 앞서서 질문이 나왔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쭈면요. 지금 국회가 여당의 형소법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시끄러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관련 법안이 위인 설법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요. 그런 반면에 헌법 84조 해석을 두고 이참에 입법으로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을 완전히 중지를 해야 한다,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이런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관련 법안들에 대한 의장님의 입장이 궁금하고요. 이런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에 추후 정권에 어떤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국회의장은 각 법안에 대해서 찬성한다,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의결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게 기본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찬성한다,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번에 여당에서 10일을 미룬 거, 또 고등법원에서 재판기를 헌법 84조를 근거로 해서 재판기를 미룬 거, 또 그리고 어제는 대장동 재판도 미룬 거, 이런 것들이 뭐 지금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어떤 느낌인지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이 법안들이 논의되는 과정을 거칠 텐데 저는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혀질 테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혀지면 이러한 사정까지를 토대로 해서 여야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의견들을 모아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이요. 이번에 저희 가운데 줄 구자준 채널A 기자. 네. 그리고 또 하나 고게 말씀드리면 우리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 헌법 84조 문제를 어떻게 보냐, 대개 헌법학계의 의견이 어떠냐, 제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해서 입법조사처에서 확인해 봤는데 헌법 84조는 역시 재판까지를 포함해서 이 내란과 외환의 사유가 아니면 이 재판까지를 포함하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이다, 이런 의견을 제가 받았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채널A 구자준입니다. 의장님 취임 1주년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비상계엄 해제 의결,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 사실 남들은 하나도 해보기 어려운 걸 두 개나 하셨는데 이번에 개헌까지 만약에 또 이루시면 해본 거 있습니다. 예, 개헌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 헌법 소송도 처음 해봤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다이나믹한, 역대 가장 다이나믹한 1년 보내셨는데 그 개헌 중에 교섭단체 요건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10석이냐 15석이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의장께서 생각하시는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제가 좀 남은 임기 1년 동안 해야 될 일 중에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국회 개혁입니다.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그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제도, 이게 매일 논쟁 아닙니까? 그리고 본회의에 대해서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보면 본회의를 원격 회의를 할 수 있는, 비상시에는 원격 회의도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도입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인사청문 절차에 대해서도 매번 여야가 바뀌면 매번 그 논의를 하는데 이것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요. 상임위 배분 방식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제가 국회의장 하면서 논의를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럼 의석수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11대 7로 정했는데 이런 문제도 그렇고, 교섭단체 요건 완화 문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게 법을 시행령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행정입법 심사 부분을 국회에서 강화시키는 이런 부분도 있고, 국회 경호 경비 체계 개선하는 문제도 있고, 국회 예산 통제권을 강화하는 문제도 있고, 또 의사진행 자료 요구 권한 강화하는 문제, 이런 국회 개혁의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번에 할 수 있는 거는 22대 국회에 적용해서 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요번에 하기가 어려운 거는 23대로 넘기되 요번 1년 동안에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회 개혁특위를 아주 세게 작동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원내대표도 해보고 뭐 그래서 이렇게 매번 부닥치는 문제를 그대로 여야 바뀔 때마다 다른 소리하고 그러면서 계속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국회의장 하는 동안에 당장 할 수 있는 건 하되, 합의할 수 있는 건 하되, 합의는 안 되지만 생각은 똑같은 거. 그 법사위를 누가 할 거냐, 상임위 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서로 요번 이해관계 말고 다음으로 넘겨서 23대로 하면 합의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여야일 때마다 내는, 이 원내대표들이 내는 법이 똑같아요. 그런데 여 때 입장과 야 때 입장이 달라가지고 안 될. 그러니까 다음번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국회 개혁을 이번에 아주 강조해서, 기사를 써줄 때도 이거 좀 강조해서 써주십시오.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필요합니다. 저도 제가 원내대표 할 때 문재인 정부 첫 해, 그때 교섭단체가 4개가 있었어요. 우리가 민주당, 제가 있었던 당은 민주당이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그리고 뭐였지? 바른미래당, 이렇게 4개가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소수 정당에서 굉장히 어려운데 4개 정당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스펙트럼 차이가 있어요. 나머지 세 당이 다 야당이었는데 진짜 야당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3대1로 교섭하는데, 하다 보면 자기 그 당의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스펙트럼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다 보면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두 정당은 해결이 안 되는데 3정당만 돼도 어려운 문제가 다수 의견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정당이 조금 더 이렇게 다수 정당으로 가는 게 국회가 원활한 논의 구조, 협치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늘어나면 좋겠는데,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얼마큼 할 거냐, 그것도 지금 이미 이해관계들이 다 생겨 있어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크게 상황이 변해 있는 만큼 여야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 부분을 국회 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